7이닝 4실점은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기록이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고 경기 내용이 좋았으며 류현진 선수가 한국 투수 역대 탈삼진 2위에 오른 경기이며 여러 스토리가 있었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먹고 류현진 선수 칭찬을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전 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구는 지난주 볼티모어와의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체인지업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중계한 토론토의 중계진은 류현진의 투구를 보면서 스프링 트레이닝을 연상한다든지 체인지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 경기에서의 승리 이상을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현재 로저스 센터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며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주 정부는 캐나다 데이를 앞두고 여러가지 규제를 풀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캐나다 야구 팬들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7월 1일에 경기가 열리지 못하면서 역사상 세 번째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캐나다 데이의 홈 경기를 치르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캐나다 데이는 캐나다의 야구 팬들에게 더 특별한 캐나다 데이 경기가 될 예정이고 볼티모어 시리즈가 열리기 전부터 누가 캐나다 데이의 토론토 선발이 될지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휴식일이 있는 토론토가 류현진의 등판일을 하루 앞당겨서 캐나다 데이 선발로 류현진을 등판시킬 것이란 이야기가 캐나다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토론토로서는 이번 볼티모어전이 류현진을 2년 만에 캐나다 데이 선발로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경기였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에게도 캐나다의 야구 팬들에게 개막전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인 캐나다 데이 첫 선발 등판을 앞두고 체인지업의 제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6회까지 호투가 이어지면서 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7회 계속 투구수를 아끼고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한 투구를 하다가 결국 4실점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캐나다 데이 선발이 누군지 정해졌냐는 질문에 몬토요 감독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몬토요 감독이 평소에 다음날 선발 투수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5일이나 남은 캐나다 데이 선발이 류현진이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는 것은 류현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쿠치가 시애틀의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 시즌 캐나다 데이는 선발 투수 한일전과 캐나다 팀 대 미국 팀의 대결이 될 예정입니다. 1회 16개의 공을 던졌던 류현진은 2회 안타 2개를 허용했음에도 공 7개로 이닝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후로 15타자 연속 범타를 기록한 류현진은 3회 9개, 4회 8개, 5회 9개로 4이닝 연속으로 공 10개 이하의 투구를 기록합니다. 토론토 팬들은 류현진이 다시 그들이 알던 에이스로 돌아온 것에 환호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류현진과 스프링어는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함께 출전했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지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토론토의 타선도 게레로 주니어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류현진 선발 경기에서 홈런을 친 것을 포함해서 3홈런, 12득점을 해 앞으로 여름의 토론토가 류현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와 그리치기 50타점을 넘기면서 토론토는 이번 시즌 3명의 선수가 50타점 이상을 기록한 첫 팀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 50타점 이상을 기록한 12명의 선수들 중 3명이 토론토 소속입니다. 경기 시작 전 한 팬은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음식과 함께 블루제이스의 승리가 자신의 생일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효율적인 호투가 이어지자 이 팬은 불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류현진에게 이 경기를 끝내게 하자고 적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류현진 선수의 패스트볼이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볼티모어전에서 93마일을 넘겼던 류현진은 오늘 경기에서 최고 구속 92.2마일에 평균 구속 89.4마일로 시즌 평균보다 평균 구속이 0.8마일 빠르게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토론토 타자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류현진 선수의 구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에 팬이 류현진 선수의 패스트볼 구속이 빨라진 것을 기뻐했다면 이 팬은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류현진 선수는 26개의 체인지업을 던졌고 이 중에 13개의 체인지업에 볼티모어 타자들의 배트가 나왔으며 3번의 헛스윙을 기록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류현진을 힘들게 했던 체인지업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류현진은 등판일 사이에 불펜 피칭을 하면서 체인지업의 제구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이 팬은 이런 류현진을 더 원한다고 적었고 그 다음 팬은 류현진이 3이닝까지 32개의 공만 던졌다며 기뻐했습니다. 다음 댓글은 류현진이 오늘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불펜 대신에 류현진이 경기를 끝내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팬은 류현진이 불펜에게 나올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고 다음 팬은 휴식일이 있으니 류현진에게 끝내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이 팬은 토론토가 휴식일을 사용해서 류현진의 등판일을 당기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회 류현진이 사실점을 허용했고 팬들은 투아웃 이후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두 팀이 한 번에 4점씩 득점을 했다는 것인데요. 3회, 5회, 6회 각 4점을 득점한 토론토와 7회 초 4점을 낸 볼티모어까지 양팀은 투아웃 이후에 모든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팬은 슬픈 류현진이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류현진이 7회 흔들린 것이 안타깝다는 뜻도 있지만 교체된 뒤에 덕아웃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류현진을 보면서 류현진이 슬퍼 보인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아 보입니다. 6회까지의 호투가 7회에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첫 캐나다데이 등판을 앞두고 패스트볼의 구속과 체인지업의 재구가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의 주요 인터뷰 영상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종 잘 섞어가면서, 일단 약한 타구를, 항상 매 경기마다 약한 타구를 만들기 노력하는데, 6회까지 그게 적절하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투구수도 적게 그렇게 상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저번 한 두 경기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았었고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저번 경기보다도 좀 많은 체인지업을 던지긴 했었는데 불펜 피칭하면서도 좀 좋았던 걸 느꼈었고 오늘도 저번이랑 좀 다르다는 걸 느껴가지고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밸런스도 그렇고 투구 동작하고 팔스피드랑 직구랑 다른 구종 던질 때랑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거를 좀 불편하면서 좀 잡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잘못 던진 것도 있었고 일단은 쓸데없는 상황에서 볼넷 준 게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홈런을 받더라도 3점이었는데 그 볼넷 이후에 4실점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볼넷은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데이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으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인데 그날 기쿠치 선수랑 대결을 할 수도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토론토 오고 나서 처음 하는 캐나다 데이 등판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거 없고요. 일단은 내일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날 잘 던지면은 당연히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음 내일 되면은 뭔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